테이프요? 그런 게 법정에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서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이사장실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의사들과 변호사들이었어요. 형사님, 이제 퇴직이시잖아요. 없는 사건 만들어내지 마시고 그만 쉬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37년 형사 생활하시면서 이런 억지로 사건 만드는 게 습관이 되셨나 봐요. 이사 중 한 명이 비웃듯 말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고 싶으세요? 변호사까지 나서서 위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서진이 손짓하며 쫓아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눈빛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7년 형사 생활에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증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태식입니다. 서울 동부경찰서 강력계에서 37년간 형사로 일해왔죠. 이제 정년을 사흘 앞두고 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퇴직 후엔 늦잠도 좀 자보겠다고 아내한테 농담을 했는데 벌써부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수백 건의 사건을 해결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미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2003년 강릉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형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이런 일상도 마지막이겠죠. 네, 습관이 되어버려서요. 아저씨도 건강 조심하세요. 형사가 사무실에 들어서니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조용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제 책상 위엔 정리해야 할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벽면에 붙어 있는 미제 사건 자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노란 테두리로 표시된 강릉 사건 파일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누가 이렇게 일찍 전화를 했나 싶었죠. 네, 동부경찰서 강력계입니다. 혹시 오태식 형사님이신가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듯 하면서도 차분한 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연락 주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교도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형사님께 급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청주교도소라니. 갑자기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폐암으로 사망한 수감자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특이한 물건을 발견했거든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였는데 겉면에 진실은 물속에 있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문구가 묘하게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옆에 있던 쪽지를 보니까 2003년 강릉 신혼부부 사건 오태식 형사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혹시 이 사건에 대해 기억하고 계신가요? 전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 사건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네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수감자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박창호라는 분이었어요. 15년 전에 절도죄로 입소했다가 계속 복역 중이었는데 최근 폐암이 급속도로 악화돼서 박창호. 그 이름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청주교도소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마당에 이런 일로 출장을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건이 다시 움틀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김은정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형사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테이프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김 간호사가 비닐봉지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는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고 라벨 부분에는 손으로 쓴 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진실은 물속에 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왜인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창호 씨는 어떤 분이었나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어요. 15년 동안 모범수로 지냈는데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더욱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마지막 며칠은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창호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래된 녹음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엔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다행히 증거 보관실 구석에서 20년 된 녹음기를 찾을 수 있었어요. 손을 떨며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제발 그만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에 몹시 놀라고 당황한 듯한 톤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제발 그만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절망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서진아라는 호칭이 들렸거든요. 20년 전 기억이 물밀듯 되살아났습니다. 강릉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한서진. 실종된 부부 중 아내 김미나의 대학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였죠. 당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지만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혐의를 벗었던 그 여자 말이에요. 녹음기 앞에 앉아 몇 번이고 테이프를 되돌려 들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박창호인 것 같았고 여자 목소리는 분명히 한서진이었어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어. 한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톤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들키지 않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 테이프가 끝날 때까지 들어봤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 대화는 분명히 어떤 계획에 대한 논의였고 그 계획이 강릉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책상 서랍에서 20년 전 사건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노란 테이프로 두껍게 묶인 파일 속에는 당시 수사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실종된 신혼부부 사진,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한서진의 조서. 한서진. 현재 서울의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 이사장으로 알려져 있었죠. 20년 전에는 막 의대를 졸업한 인턴이었는데 지금은 의료계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 한서진은 25살의 어린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차분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들은 목소리의 주인이 정말 이 여자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쉽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 작은 테이프 하나가 2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열어젖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퇴직까지 이틀 남았다는 현실이 새삼 무겁게 다가왔어요. 과연 이 사건을 마저 풀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그 테이프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가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심각한 표정이네요. 아니에요. 그냥 퇴직 전이라 정리할 게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20년 전 그 사건이 다시 떠올라 괴로웠어요. 늦은 밤 서재에서 오래된 수사노트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상자였죠. 누런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당시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003년 5월 15일 강릉 경포대 근처에서 신혼부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장도윤 29과 김민아 27.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수사노트를 한 장씩 넘기며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했어요. 부부는 신혼여행차 강릉에 갔다가 숙소에서 사라졌습니다. 방에는 짐이 그대로 있었고 휴대폰도 남겨져 있었어요. 마치 잠깐 나간 사이에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도윤이 대학 시절 한서진과 연인 관계였다는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결혼 직전까지도 둘 사이에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노트에 적힌 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장도윤 마이너스 한서진 관계조사 필요. 당시 저는 이 부분에 특별히 주목했었거든요. 김민아의 증언에 따르면 남편 도윤이 결혼 후에도 서진과 몰래 만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미나는 그것 때문에 서진과 몇 번 다툰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절친한 친구였던 서진이 자신의 남편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수사노트 중간 부분에 붙어있던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한서진이 당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25살의 서진은 차분하고 침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미나와 도윤 씨 부부의 실종과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당시 제가 했던 질문이 기억났습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미나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사흘 전이었는데 그때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거든요. 서진의 대답은 완벽했어요. 알리바이도 확실했습니다. 부부가 실종된 그날 밤 서진은 서울의 병원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 동료들이 증언해줬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서진의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위화감이었어요. 마치 철저히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사는 계속 진행됐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부부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어요. 사건 발생 한 달 후 한서진이 갑자기 미국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위한 연수라고 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출국을 막을 근거는 없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제 마지막 기록을 읽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종료. 미제 사건으로 분류. 그 글씨를 보는 순간 20년 전의 좌절감이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이 사건은 제가 37년 형사 생활에서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백 건의 사건을 해결했지만 이 하나만은 끝까지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특히 김미나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형사님, 제 딸을 꼭 찾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2년 후 미나 어머니는 딸을 그리워하며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의 죄책감이 지금도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수사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들은 그 테이프가 정말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년 전처럼 또다시 미궁 속으로 사라져버릴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것이 김미나와 장도윤,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퇴직 전 마지막 출근 날이에요. 과연 이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출 수 있을까요? 퇴직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한서진이 이사장으로 있는 미래성형외과는 압구정동 한복판에 자리한 12층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유명인들의 사진들. 20년 전 막 의대를 졸업한 그 여자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리셉션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한서진 이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경찰에서 나왔습니다. 명함을 내밀자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장님, 경찰서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몇 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자를 보는 순간 2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한서진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지만 그 차가운 눈빛은 여전했어요. 오태식 형사님이시죠?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이사장실로 올라오세요. 12층 이사장실은 강남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공간이었어요. 거대한 책상 뒤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상장과 표창장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서진은 책상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 의자에 자리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설마 20년 전 일 때문은 아니겠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는 이미 제가 왜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강릉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서진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 그 일은 다 잊은 줄 알았어요.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왜 다시 꺼내세요? 죽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귀에 걸렸어요. 공식적으로는 실종자인데 왜 죽었다고 단정하는 걸까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거든요. 박창호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순간 서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박창호요?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죠? 카세트 테이프에 당신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박창호와 나눈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사님,
정년퇴직을 앞두고 헛된 꿈을 꾸시는 건 아니죠? 2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춰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조롱의 기색이 느껴졌어요. 두려움이 아닌 오만이었습니다. 당신이 도윤 씨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했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친구 사이에 연락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이제 바쁜 사람이에요. 20년 전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거든요.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의심하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7년 형사 생활에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증거는 충분히 있어요. 그 테이프만으로도. 테이프요? 그런 게 법정에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0년 된 녹음 하나로 뭘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서진이 돌아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내일이면 퇴직이시잖아요. 이제 그만 쉬세요. 없는 사건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여자는 지금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게 끝난 일이라는 듯이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서진이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불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로비를 나서는 순간 뒤돌아 12층을 올려다봤어요. 저를 내려다보는 한서진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다짐했어요. 퇴직한들 어떻습니까? 이 사건만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이에요. 한서진의 그 오만한 미소를 지워버리겠다고요. 한서진과의 만남 후 며칠간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증거품 중에 장도윤의 손목시계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실종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롤렉스 시계였는데 유리가 깨져서 시계방에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종로 3가의 오래된 시계 수리점을 찾아갔어요. 60대 후반의 사장님이 낡은 돋보기를 쓰고 시계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20년 전에 맡겨진 롤렉스 시계 말이죠?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계요, 작년에도 어떤 여자가 찾아왔었죠. 한서진이라던가.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서진이 작년에 이 시계를 찾았다는 얘기였어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증거품이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경찰도 아닌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한편 후배 정민호가 테이프 분석 결과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형님, 이거 병원 응급실 기계음이에요. 녹음은 병원 안에서 된 겁니다. 잡음 속에서 심전도, 기계 소리와 산소호흡기 소리가 확인됐다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전 한서진의 알리바이. 그날 밤 병원 당직이었다는 증언. 하지만 정작 사건은 그 병원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날 밤 늦게 미래성 형외과로 향했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20년 전 설계 도면을 구할 수 있었어요. 당시 이 건물은 종합병원이었고 한서진이 인턴으로 근무했던 곳이었습니다. 새벽 2시 건물 뒤편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갔어요. 오래된 의료기기들이 방치된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한쪽 벽면에 오래된 캐비닛이 보였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니 20년 전 병원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테이프 겉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15일. 장도윤 부부가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휴대용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병원 내부 소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도윤의 목소리였어요. 서진아, 이제 그만해. 미나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절망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엔 한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잘못이 없어? 내 남자를 빼앗아간 게 잘못이 아니야?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 너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끝났다고? 내가 일방적으로 끝냈을 뿐이지. 나는 동의한 적 없어. 대화 내용이 점점 격해졌어요. 20년 전 그날 밤 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진아, 제발 정신 차려. 이건 너답지 않아. 장도윤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나답지 않다고? 그럼 나다운 게 뭔데? 내가 버린 여자 노릇하는 게 나다워? 그때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는데 김미나인 것 같았어요. 도윤아, 여기 있었구나. 서진이도 여기 있네. 미나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미나야, 들어오지 마. 도윤이 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그 순간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미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뭐 하는 거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늦었어. 한서진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돌아갔어요. 중간중간 의료기기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뭔가를 끌어가는 듯한 소리도 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대화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서진아, 제발 우리 애만은 건드리지 마. 도윤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우리 애라는 표현이 귀에 박혔어요. 우리 애라고? 내가 나를 버렸을 때 그 아이 생각은 했어? 혼자 낳아서 혼자 키우라고 했을 때 말이야. 한서진이 도윤의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때는 내가 어렸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질게. 책임? 이제 와서 책임이라고? 5년 동안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테이프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내 아이를 키우는 동안 너는 다른 여자와 신혼여행이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한서진의 복수심, 질투, 그리고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테이프가 끝났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어요. 손전등을 끄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진실을 찾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한서진과 마지막 대결을 벌여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했어요. 2개의 테이프와 시계 수리공의 증언, 그리고 병원 지하에서 발견한 추가 단서들까지 이제 한서진을 체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래성형외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요. 한서진은 이미 도피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표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공항으로 급히 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한서진은 이미 새벽 첫 비행기로 싱가포르로 떠난 후였습니다. 20년 전처럼 또다시 그녀는 제 손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수배를 요청했고 인터폴에도 협조를 구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도윤 부부의 시신을 찾는 것이었죠. 테이프 속에서 들은 한서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실은 물속에 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강릉해양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20년 전 사건 현장 주변 바다를 다시 수색하자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깊은 바다까지 수색할 수 없었거든요. 형사님, 20년이나 지났는데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해양경찰 김경희가 의구심을 표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수중 수색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이버가 물 위로 올라와 손짓했어요. 차량 한 대 발견했습니다. 바닥에서 약 30m 깊이에 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크레인으로 차를 끌어올리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녹슬고 부식된 승용차가 천천히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차 번호판을 확인하는 순간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20년 전 장도윤 부부가 타고 다니던 그 차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세요. 국과수 직원들이 차 문을 열었을 때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백골이 발견됐어요. 의복 조각과 신분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장도윤과 김미나 부부가 확실했어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차 문 안쪽에 달려있던 녹슨 열쇠고리였습니다. 하트 모양의 작은 장식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서진 앤드 도윤 1999.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기념품이었어요. 20년이 지나도록 도윤은 그 열쇠고리를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두 사람 모두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차 안에서 발견된 흔적들을 보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바다에 빠뜨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릉 해변에 홀로 서 있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20년 동안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김미나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어요. 형사님, 제 딸을 꼭 찾아주세요.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37년 형사 생활에서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죄가 되는 순간 인간은 괴물이 된다. 바다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한서진도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복수심으로 변했고 그 복수심이 결국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거죠. 며칠 후 싱가포르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서진이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스스로 자수했다고 했어요. 송환 절차를 밟는 동안 한서진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쓴 것 같은 짧은 편지였어요. 형사님, 20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네요.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거든요.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서진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어요. 현지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발표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이었다는 것을요. 은퇴식 날이 밝았습니다. 동료들이 꽃다발과 기념품을 준비해줬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37년간의 형사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 형사님, 마지막까지 대단한 사건을 해결하셨네요. 후배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실은 찾았지만 정의는 끝내 잡지 못했다. 법정에서 한서진을 직접 심판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도 결국 자신의 죗값을 치렀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제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은퇴식을 마치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경포대 앞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어요.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도윤아, 미나야. 이제 편히 쉬어라. 너희들의 진실은 내가 세상에 전했다.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쳤어요. 그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언제 들어와요? 저녁 준비해놨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7년간 늦은 귀가에 익숙해진 아내였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요. 차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민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